말해서 나는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가 기관이나 개인 입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3 근무제를 통해서 하면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서 창출해두면은 뭐 효과야 같이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기관이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명분에서 오는 효과 말고 그거에 대한 것들이 딱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초기에서 보면은 어떤 것들을 같이 동참하는 데는 상당한 좀 이렇게 에너지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정말 다 비용 개념이거든요. 이런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뭔가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보면은 이게 사실상 저희는 같은 경우는 공유라는 말에는 100% 공감을 하고 사상 문제는 숫자도 잘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도 여기서 우리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 입장에서 내가 여기서 합을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잘 일주일 내내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공간 운영을 일주일 내내 하나? 저 일주일 내내 거의 저희. 네. 그러면 그거는 시간적으로 분배밖에 안 되죠. 사상이 아니라 주야의 개념. 그 비어있는 시간 타임 쉐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월화수 금토일 이랬지만 이 요일은 4.3은 4 플러스 3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요일은 변경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4.3이라는 것은 하루 개념에서 얘기한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결과는 2-매주 금토일 일요일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으니까 4.3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어떤 거 이게 해서 우리 공간이 얻을 수 있는 하다 보니까 돌아가니까 우리 공간이 좋아지겠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획이나 참여 단계에서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뭔가 사상 경제에 대한 홍보라든지 뭔가를 같이 하는 만약에 파트너 개념으로서의 들어가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그려지지가 않는다는 그러니까 이 일을 함께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네, 그것들이 파트너로서가 이거 어떻게 수혜 대상으로서는 얻을 수 있겠네요. 아까 말씀 나눴던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근데 막연하다는 거야. 근데 그 막연하다는 게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질문을 정책자가 한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질문을 자기 입장에서 질문을 한다면 그 입장을 내가 알면 거기에 정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뭐를 고민하시는지 입장을 모르니까. 제가 이제 상황에 대해서 잠깐만. 뭐냐면 지금 세희 씨가 하고 있는 것은 그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청소년 그 아이들이 24시간 거의 열렸다시피 아이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이 그 여러 공간들을 이용을 하는 일들을 해요. 근데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거기를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그러니까 저보고도 와서 학교 가기도 하라고 하고, 또는 뭐 일요일날 되면 저희 그 지난번에 서귀포의 꿈에 대한 기획회를 거기서 다 했었고, 그러니까 그 공간에 대한 그 공유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주 100% 이미 실천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실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다만 3일과 4일 이런 거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세희 씨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3일과 4일에 대한 그런 그 경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참여를 그 일을 하면서 연관된 참여인지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이 아이가 그 일을 관계돼서 참여를 한다면 시너지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좀 궁금해했었고요. 그걸 떠나서 참여 방법을 물어보는 건 아니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파트너십을 원하는 거지 파트너십이라는 게 어떤 건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파트너십이라는 건 어떤 이런 사업이 하면은 나중에 되면 우리가 사회근무제가 정착화 됐을 때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그걸 그냥 급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시행 단계에서 어떻게 추가하시는 게 있으실 이렇게 거예요. 한번 제가 그런 것들이 파트너십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런 방향을 한번 제시하고 싶어요. 네. 꿈꾸는 다락방이니까 가장 좀 유사한 게 있다면 저는 이제 빨리 실현을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어린이방을 운영 전략에서 보통 어린이방 운영이 5일 근무제 8시간 근무하는 양육교사? 뭐라고 하죠? 보육교사. 보육교사 입장은 근로자 입장이기 때문에 5일 근무 8시간 근무를 원해요.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이 마음에 들면 좀 이렇게 좀 함께 그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하지만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어린이방 그 연합회가
땅짜부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5일 근무 8시간 하겠다. 뭐, 부모 입장에서는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근로시간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논쟁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직원들도 되게 힘들어하죠. 아이를 맡길 수 없어서 직장을 포기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 되는 이 상황은 정말 절망적인 거죠. 그 어떤 맘마미아 입장에서는 이건 절벽과 같은 거죠. 이거를 저는 사장 문제를 빨리 풀어주고 싶은 게 뭐냐면 기존의 보육교사가 4일만 근무하고 하루에 10시간 근무하자. 3일이 비죠. 3일이 비면 그 지역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끼리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자. 마을 기업을 만들자. 그래서 3일 동안은 그 지역의 어머니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그 A라는 보육원은 어린이방은 영리기업을 기준적으로 영리목적으로 하는 그 투자자가 4일 운영을 하고 협동조합을 통해서 3일을 운영하면 이 보육 어린이집은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 내내 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이집이 동네마다 거리마다 이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 동안 계속 봐주니까 이쪽으로 아이들이 모일 수가 있죠. 그리고 저쪽은 아이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상근무제의 어떤 문제점과 장단점을 분석해서 그걸 실현해갖고 학생들이 이쪽으로 몰리면 저 옆에 있는 그 어린이집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죠. 어떤 노화 때문에 저렇게 될까라고 해서 본인도 망하기 싫으면 사상근무제를 이해하고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 내내 아이를 봐주는 어린이집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확산이 되면 전국 어린이집은 사상근무제를 받아들여서 하루에 10시간씩 매일 아이를 봐주는 그런 어떤 세상을 열어가면 아이를 갖고 있는 엄마는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익적인 측면에서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최초 투자자,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4일만 운영을 하지만 수익은 그 이상이 나와야 되죠. 왜? 3일 동안 빌려줬으니까. 그래서 임대료를 받든지 시설 이용비를 받든지 기본적인 비용을 더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 임대료 수익이 크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 이제 이 사람은 더 좋아지는 거죠. 왜냐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또는 공휴일날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이 어린이집에 소문 듣고 왔는데 여기는 하루에 10시간씩 맡긴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3일을 양보했더니 사업이 더 잘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일주일 내내 운영하는 거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어느 정도 자기 시간을 쓰고 싶은 사람은 절대 일주일 내내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 4.3이 서로의 파트너가 되어서 대한민국 어린이집은 저는 모든 모든 일을 통해서 꿈을 실현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아기와 엄마들한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워킹맘한테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아이가 절대 나를 뭔가 절망으로 끌고 간다든지 나로부터 귀찮은 존재의 아이라든지 이런 생각이 없는 그래서 그런 나라로 바뀌면 아마 워킹맘들의 직장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경력 단절이라는 것은 없을 수 있고 또 거꾸로 엄마는 3일만 근무하고 아빠는 4일만 근무해서 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교대로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사회적으로 만들어주면 사실 교육 지원비 어린이집을 양성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도 거기서 해결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현이 되면 아마 취업률 그 여성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해서 그 여성의 경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국가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게 어린이집을 빨리 사전적으로 실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트너십이 되어서 전문적으로 추진한다면 이 사업 구성은 그쪽으로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부모님 제가 볼 때는 이게 사과부 문제가 사업적인 것보다는 제가 본 정책적인 제안들이 되게 많은, 정책적인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한 게 주식회사 멘토뱅크는 주식회사보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멘토뱅크가 사장님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얻고자 하는 수익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 컨설팅 질문은 파트너십 개념이 아니고 네. 이제 우리 회사의 중독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네,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것들이 상당히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그걸 들어서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사장근무제로 실현하면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겠죠. 그 사업은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가 됐어요. 그 회사를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거기서 나온 수익의 컨텐츠 중 1%만 다오. 처음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그 어린이집의 한계화와 이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유도해서 100개, 1000개가 됐을 때 1% 수익은 어마어마해요. 실제 저는 이제 아까 질문한 내용에 답을 드리면요, 저희 회사 수익은 저는 ALS 서비스를 자동응답 전화기가 나왔을 때 한국 최초가 아니라 세계 최초로 자동응답 전화기가 나왔을 때 한 편의 시를 들려주는 서비스를 했었어요. 86년도에. 82년부터 시 엽서 보내기 운동을 했어요. 한 편의 시를 원하는 사람한테 보내주는. 그래서 교도소에서 상당히 많은 신청을 통해서 우편 우편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리고 이제 우리 사무실이 YMC에 있었는데 아무 때나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자기가 직접 써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와서 시 한 편 써주면 달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리스트를 저희가 제공해주면 원하는 데 주소지에서 발송해주는 거예요. 그 느닷없이 그 시 한 편을 보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제가 한 82년부터 시작해서 86년까지 하다가 자동응답 전화기로 신화선전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자동응답 시스템이 처음 나왔어요. 86년도에 그 자동응답 시스템은 이제 아시안 게임이 나와가지고 매달 순위 자동응답을 해줬어요. 그 시스템을 제가 이용해서 신화선 전화를 확산시켜서 한 달에 100만 명이 들었습니다. 와. 그때는 PP도 없었고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어요. 그 시스템을 저한테 만약에 그 100만 명이 들었던 그 DB를 저한테 줬다면 이미 저는 다음과 4번 이상 가는 그런 회사를 설립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무료로 신화선 서비스를 5년간 하다가 제가 뚝딱 망했죠. 그리고 이제 뚝딱 망하는 시점에 이 유료 서비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계속 이어서 신앙송을 유료로 노래 하나 감상하는 데를 유료로 이렇게 하고 좀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니까 동업자가 이제 방해가 들어오고 법적인 분쟁이 들어가서 세월을 많이 까먹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천리안이나 기타 등등의 이제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PC통신 이제 그런 서비스로 이제 저희 사업자가 전환되는데 거기서 돈을 많이 까먹었고 저희 업계는 인터넷은 이제 손을 안 댔어요. PC통신에다 너무 많이 투자를 해갖고 인터넷은 또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저희는. 한 번만 생각을 바꿔. 그래서 지금 네이버와 다음이 인터넷 시장을 잡았지, 저희 통신 시장이 그걸 인터넷에 투자했다면 이 발표가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네이버하고 다음보다 페이스보다 구글보다 더 확실한 컨텐츠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자신이 있어요. 어떤 걸로? 이 7.1문제 하나만 전문적으로 제가 만약에 삼성이랑 제휴하거나 단말기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서 이 정보를 컨텐츠를 아예 독점적으로 서비스해버리면 구글에서 정보를 얻는 것보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보다 여기서 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하면 문제 해결이 바로 되거든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다 모아주니까. 예, 이거 하나 가지고 이 컨텐츠 하나로 인터넷 시장도 장악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네트워크 싸움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특허를 내고 이거를 한 회사가, 통신회사 하나가 이거를 전적으로 세계적으로 밀어붙이면 지금 에어비앤비 아시죠? 네. 네, 에어비앤비가 애플보다 구글보다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른 기업이에요. 하루에 지금 한 2년 전에 제가 봤던 정보인데 2년 전에 하루 숙박
연결이 550만 건이에요. 하루 숙박. 인력광이.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한 3만 건 되나, 3만 건 이상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이용률이 많은데, 성장 속도가, 글로벌 기업 중에 가장 빠른 기업이에요. 그 컨텐츠 하나로. 근데 이제 왜 그러느냐, 사실은 이 빈방 공유, 교환여행 이거는 부동산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높은, 소비를 하기에도 굉장히 비용이 비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당장 현금이 절감되고 당장 절감돼서 수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통해서 제가 교환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사상으로 하든지 이것만 한다면 이 가치는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부동산 가구가 될 거예요. 이 기기를 활용한다면 대한민국 땅이 작지만 세계 땅의 절반은 저희 거라고 봐요. 왜냐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가려면 그 땅의 넓이보다 우리가 4.3으로 이용해서 세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지구의 반쪽이다.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이거를 활용하는 사람이 임자죠, 지금. 파트너십은 무한하고요. 저희가 버는 돈은, 아까 여기 화면에서도 설명한 게 있어요. 흥이 모금. 이게 뒷볼이 있어요. 이거 되려고 하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가상인자가 되려고 하면. 부동산 공유. 아이, 그거 아니에요. 가상대가 채택되려고 그러면 정권이 바뀌어야 돼요. 법이 바뀌어야 되죠. 법이 바뀌려면 어디서 동의를 해야 돼요? 국민.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해야죠. 이거는 정책적인 거예요. 가상은. 이거는 비즈니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공유했을 때, 아니, 제일 먼저 들으면 대답이 나와요. 잠깐 아니, 기다리세요. 잠깐, 난 이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아니, 가면 안 돼요. 아니, 지금 네. 이건 정책적인 거예요. 정책적인 거를 비즈니스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정책적인 거고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이건 뭘 하냐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 정부에서 돈이 나와야 되겠죠. 사회복지 뭐 이거라든지 사회보장제도라든지 거기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의 돈을 아무나 막 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 멘토뱅크에다 막 줘요. 모든 것이 이렇게 RFP를 다 제안해서 공고를 쓴 다음에 이렇게 주는 거지. 이 사상제 갖고 비즈니스를 한다. 지하수 만들어내야죠. 네. 근데 무슨 만들어내는 건 만들어내는 건데 제가 발전을 했으니까요.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알았어요. 받아보세요. 네. 제가 다 고민했으니까. 네. 돈 되게 많이 제가 이거를 왜 정책적으로 안 주느냐.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책이 대통령 선거할 때, 누구죠? 자문을 했던 경제 전문가 서강대 교수님 계시죠. 뒤늦게 김광구, 네. 김광구 쪽으로 이걸 넘겨주자고 제안이 왔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또 이명박 정권 때 비서했던 분. 일반. 네? 이런 지금도 아직 새누리당이 있죠. 그분만 한 사람은 유력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은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 비서를 통해서 이걸 넘겨주자. 그 다음에 몇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책임졌어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절대 정책적으로 먼저 나가면 안 된다. 왜냐? 이게 정책으로 자리 잡으면 정권을 탐내는 사람들만 이걸 쓴다. 정권이 이걸 잡아먹으면 서민들한테 혜택 안 간다. 말은 명분은 좋다. 그러나 정책이 투명하고 정책이 정직하고 정책이 정말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살리겠다는 그런 어떤 리더십이 모아진다면 몰라도 현재 이 분단된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맞아요. 그래서 정권을 바꿔요. 잠깐 들어보세요. 제 얘기 들으시면 이제 반론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정책을 안 주냐면 정책이 성립이 되고 여기서 예산을 만들고 여기서 추진하다 보면 항상 정직하게 안 가고 끝이 안 좋아요. 그리고 정권이 내가 대통령이 됐어요. 되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목숨 걸고 끝까지 마무리를 아름답게 결론을 안 줘요. 그 정책을 통해서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 돼요. 그리고 그 무리들은 수종자가 되어서 이걸 통해서 임기 동안 열심히 하다가 다음 정책으로 넘어가요. 그럼 다음 정책이 이걸 물려받아서 잘 하느냐. 전 정권의 모든 예산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이 정책을 또 까요. 어떤 좋은 정책도 정권이 바뀌면 수명이 거기서 단절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여당이, 나라를 위한 야당이 정말 좋은 정책은 서로 힘이 맞고 합심이 돼야 되는데 정당을 살리기 위해서 당략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편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도 정권만 바뀌면 그냥 묵삽을 시키는 이런 분단된 조직이 국가에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저는 서민한테 먼저 가야 된다. 왜? 있는 사람한테 먼저 가면 인도가 너무 높아가니까. 아니 어떻게 서민한테 가는 거야? 갈 수 있어요. 너도 예, 말씀드릴게요. 이걸 가지고 제가 1년 이상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준 사람한테 내가 부탁을 어떻게 했냐면, 예, 이 책을 내가 어떻게 부탁했냐면, 책은 주지만 절대 건네주지 마라. 어떻게, 언제 건네줬으면 좋겠다. 내가 먼저 실현하고, 내가 먼저. 뭘 실현해요? 뭘? 예, 사상근무제로 성공사를 내가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컨설팅을 통해서 성공사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이 알았을 때, 국민이 모두 원했을 때, 그때 정책을 좀 내놔라. 그러면 정책이 바뀌더라도 이거 못 바꾼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의 것이 돼야 되고, 이건 대한민국 것이 돼야 되지. 마무리 좀 듣고요. 그게 정책이라는 게 법이 통과가 돼야. 아유, 괜찮습니다. 가상자가 돼야 어떻게 서민한테 가요, 이게 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정책을 제가 찾아보니까 4.3 정책이 필요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정책을 보면 이거를 구현하면 일자리 창출 지원자금 받을 수 있고 실버들의 지원자금 아니, 받을 이거 수 어떻게 있고 구현할 건지, 4.3제를 어떻게 구현할 거야? 어떻게 구현하려면 앞으로 한 달만 오세요. 아니, 다음에 안 해요. 안 오시면 몰라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는 탑다운에 다 모든 게다. 정책이 되고 국회 통과가 돼야 잠깐만요. 정책자는 알았어요. 정책자는 듣고 싶으면 이리 와야 돼요. 내가 먼저 안 간다. 예, 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전 올 거예요. 예, 저는 정책자가 아쉬우면 와라 이거지. 단 우리는 이거를 국민의 것을 돌리는 조건을 우리도 내세워야 된다. 아니, 방법이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는데 우리가 똘똘 뭉쳐갖고 이제 4.3제를 해야 된다고 해갖고 이거를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이렇게 하고 국민한테 좀 홍보를 하는 건 좋아요. 홍보를 에이. 예, 홍보하는 거 좋아요. 그다음에 홍보를 해서 많은 국민들이 여기서 찬성을 하면 그때는 정책하는 사람들이 오겠죠. 여기. 네? 정책하는 사람들이 와도 아이고 이거는 정부에서 이거는 하는 거지.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제 답을 드릴게요. 좀 기다리세요. 제가 이걸 했을 때 어떤 난관, 어떤 어려움, 어떤 장단점을 연구 안 하고 이걸 논리를 만들었겠어요? 제가 2년 가까이 고민하고 진행했던 걸 지금 이제 여러분들 때 말씀드리는데 모든 문제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다 예상하고 있어요. 네. 어떤 질문이 됐든 제가 답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어떻게 구상을 했냐면 내가 이걸 실행하는 거를 다큐멘터리식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언젠가는 영화 한 편 만든다. 그 영화 한 편은 제목을 제가 7의 물결로 만들었어요. 7일. 제 7의 물결. 7의 물결, 5의 물결, 3의 물결도 아니고 4의 물결도 아니다 이거는. 뛰어넘었어. 네, 이걸 확 넘어간다 그냥. 근데 동양의 아니 그래서 제 들어보세요. 제 7의 물결은 로직이 안 맞아서 그래요. 아니. 제 7의 물결을 영화를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겠냐? 네, 이게 그걸 이제 말씀드려요. 그걸 말씀드려요. 이 7의 물결 영화를 만들면 모든 기업은 이 영화 안 인문학, 만들어요. 과학 만났어. 이건 신경제. 아니 그 꿈이지. 아니 들어보세요. 이건 신경제예요. 이 경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업은 경쟁력이 없어요. 들어보세요. 꿈이야 꿈. 아니라니까요. 아니 성립의 꿈을 이루어진다잖아요. 아이 이건 틀려 이거는. 다른 사업. 지금 과학적인 접근이고요. 여기 인문학 접근인데 조금만 이해하시면.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계속. 예. 예. 네,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네. 제 7의 물결은
한국의 우리 고려 역사에 불빛일성하고 상징하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필요 없고 네. 시의 물결을 영화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급할 거고 어떻게 홍보를 할 거고 자, 국민들이 많이 여기에서 많이 봤다 이 자리에서 감독님이 있고 이 자리에서 작가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이 사상경제를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교수님한테 더 많은 얘기할 거예요. 저보다. 그렇죠. 그죠? 네. 그 사람들이 영화 한 편으로 세상 바꿔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세상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변호인 영화를 보고 네. 그제서야 무죄 석방하고 판결 나온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네? 이제까지 계속 법정 싸움을 하고 있고 영화 한 편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근데 한국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저는 세계를 바꾸고 싶어요. 제가 이 아이디어를 왜 한국 분단된 땅에다 주고 싶냐? 아니요. 세상을 바꾸려면 저는 차라리 오바마한테 가는 게 나아요. 네가 대통령 되고 싶으면 이 정책을 발표해서 너 대통령 시켜줄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참, 저도 지금 선생님 말씀을 아까 질문하면 이제 답변을 다 하셨다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느낌이 뭐냐면은 대명분 같은 말씀 되게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원하지 않는 것은 제가 아니 그만요. 그 시원하지 않는 것은 그만. 네. 지금 그 시원한 답을 주려면 저는 2년 동안 연구한 것을 다 쏟아줄게요. 그러니까 뭔지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내가 있는지 잠깐만 소개할게요. 명쾌하게 오지게 제가 모르는 뭔가 있는 것 박대표님을 2012년도에 그 희망대전투 모금학교에서 뵀거든요. 그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라고만 있었어요. 왜? 저는 그때 제가 사업을 했으니까. 근데 작년 3월에 딱 사업을 접고 놀다가 보니까 어느 날 저 단어가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뵈면서 느낀 거 보면 그 당시만 해도 너무 초기라서 개념 정립이 안 되셨어요. 근데 박 대표님 되면서 뵐수록 그냥 아주 간단히 영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어린이집에 됐든 뭐가 됐든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야. 그 성공 사례를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또 만들어.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이사님한테 내가 말씀드린 거 아니, 뭐냐면 당장 내일이라도 수익이 있으면 아니, 잠깐만. 내일을 안 움직이는 이유가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세 번만 더 고민을 해봐요. 좀 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세요. 그래야지 지금 괜찮으면 이 얘기가 안 끝나. 지금 영화를 만드는 거는요, 제일 짧은 시간에 제일 좋은 교육국가예요.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돌아다녀요. 이거 못해요. 우리가 하나를 성공하면 그거를 다큐멘터리에서 영화 만들어서 세상에 퍼뜨리는 게 제일 빨라요. 아니, 그 방법은 100% 공감하는데 아니, 그 다음에 영화에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 보여준 다음에 어떤 게 그거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자 그러니까 중요한 걸 얘기 안 하고 겉으로만 얘기하니까 우리가 포럼을 해야지. 지금 말하자면 묻고 막 우리 대표님 모든 걸 다 답변하지 말고 우리가 의견을 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내볼게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시스템 4.3이라고 하는 컨셉의 핵심은 3일을 또는 4일을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꿈꾸다락방은 6일 거의 7일 내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김정일 대표는 거기 4일만 하고 남은 3일을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여유를 가질 거죠. 3일을 여유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말하자면은 저는 이 4.3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토요일, 일요일만 당연하게 쉬어야 되는 것처럼 막 해왔던 이 시스템을, 이 휴일 시스템을 완전히 깨는 거다. 그러니까 다만 중요한 건 쉬어야 된다. 그리고 그 쉬는 것에 남은 부분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건 이제 그렇게 해도 돈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못했고, 그러니까 이 핵심은, 4.3주의 핵심은 쉬어야 된다는 거다. 강사성 높인다는 것은 기본인데, 결과고 정말 가치로 또는 어떤 기존에 우리 흘러왔던 이 패러다임으로 볼 때 4일이라고, 저는 이제 사실 7일 내내 일하지만 사실은 백수입니다,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일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행위가 분명치 않지만. 근데 진짜로, 진짜 좀 멍 때리면서 이렇게 뭔가 일이 없는 상태. 그게 진짜 많은 것을, 아까 우리 숙변님도 말씀하셨는데,
막 생각이 나게 하고 뭐 이러거든요. 이게. 그 공감하는 사람이 좀 있을 거야. 뭐. 백수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견해로는 4.3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3일 또는 4일을 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때는 뭔가 다른 걸 합창을 할 수도 있고 뭐 예. 기타를 할 수도 있고 뭔가 이런 모임을 할 수도 있고 해서 뭔가 그런 삶을 일만 하는 삶이 아니라 뭔가 이제 뭔가를 하나의 뭔가 하는 삶을 보장하는 제도여야 된다. 제도이다. 라고 말해도 됩니까? 고맙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정책자금을 받는데, 나라에서, 그래, 너희들끼리 한번 연구를 해서, 사상근무제 치료경을 연구하고, 실현을 해줄 수 있는 정책자금을 지원해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상근무 치료경제 연구위원이 되어서, 한 분야씩 맡아준다면, 정책자금을 이쪽에다 지원해주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 존재와 우리의 노력과 이런 것을 무시해버리고 이걸 정책적 프로그램을 한다면 정책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종속자가 돼요. 이거는 거버넌스 정신에 위배돼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 권자한테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낮은 곳이 건강해져야 글로벌 기업도 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공감하는 서민들이 많아야 진정한 권력과 진정한 당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성을 해야 그 다음에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항상 한국의 정책은 좋은 것은 먼저 정책 만들었고 뭉개버리고요. 나쁜 것은 사례가 터지면 좋은 것도 죽든지 말든지 농약 뿌리는 제도가 나와요. 그렇죠. 돈 벌고. 그게 마찬가지니까요. 같은 점으로 가나 같다는 거 하나 결론은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상근무제는 5일 근무제를 혁신하는 제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교수님이 좀 알게끔 저는 그러면요. 오픈할 테니까 매주 좀 와주세요. 근데 너무 이제 방어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시간 제한도 있으니까 우리가 뭘 하면 좋을지 일단 제안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개념 말하자면 이거 뭐 토요일 일요일은 반드시 쉬어야 된다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을 쉬다 보니까 그냥 뭐 그때는 왜 그러잖아요. 이렇게 너무 휴일을 집중시켰고 이건 좀 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이걸 한 번 듣고는 잘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공유하고 뭐 널리 점점 이런 걸 좀 이해하고 인식하는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포럼 같은 거 여기 있는 정례적으로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교수님이 뭐 삼성에 고문 활동 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삼성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연구한 자료를 발표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 한번 발표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들이 이걸 듣고 토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혼자 답변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답변을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성공 모델을 만들자는 거죠. 한 기업만 성공 모델 만들면 나머지 다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그 시청과 현장 경험을 통해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부닥치지 않고 그냥 협동조합 만들듯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규정 먼저 만들어서 협동조합 먼저 법을 발효한다는 거 너무 웃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성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실천해서 성공을 해서 문제가 뭔지 보완할 게 뭔지 그런 어떤 시스템에 수용되어 있는 시스템이 보완되어 있는 그런 법을 만들고 정책적으로 나가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정책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외국에서도 금방 모방해서 가져가요. 우리끼리 공유하고 우리가 이걸 성공 모델을 빨리 만들어서 스피드를 낼 때는 정책적으로 풀어가면서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스타트업이 당장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실천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이거를 정책적으로 먼저 만들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아져요. 나중에 발목 잡힐 수 있어요. 그럼 그 대표적인 그 실천 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어린이집 그걸로 시작을 해보자는 얘기신 거죠? 그 사업을 한번 실현해보면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역할을 교수님이 해줘도 되죠. 어떻게 하냐면 삼성만 해도 어린이집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 삼성 어린이집이 있는 자들의 어린이집이에요. 예. 그거를 3일만은 내줘도 되죠. 하다못해 2일만 내줘도 되죠. 거기 운영은 5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린이집을 하고 싶은 사람도 토요일날 1일만 시작해도 그 시설과 그 위치는 정말 얼마든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요. 그런 것을 공유해서 지역 일자리 마을 기업을 활성화해주는 삼성그룹의 이미지는
저한테 일주를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내가 받아서 내가 쓰겠다가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통일자금 쓰겠다고 하니까 통일되면 삼성은 더 큰 기업이 되죠. 그래서 이쪽 컨설팅을 통해서 그냥 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꿈이 있어요. 그냥 상상하는 거. 박 대표님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 그 다음에 꿈이 또 다른 꿈이 있어요. 전질적으로 올라가면 비즈니스적인 걸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꿈이야, 꿈. 상상이야, 상상. 근데 선생님, 저 삼성하고 연관. 그래서 삼성에서 오케이 해요, 이거? 삼성에서 내가 이거 가서 발표한다 그러면 삼성에서 오라고 해요? 절대 안.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제가 선생님. 법이 바뀌어야 그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삼성과 연결이 된다면, 제가 삼성에 가서 그 브리핑 할 수 있는 기회만 한번 주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 아이, 절대 노래니까. 아니, 그거 안 해봤잖아요. 저희는 기회를 주세요. 사모님을 통해서 했더니, 죄송해요. 기발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가서 딱 했더니, 그 비서실에서 뭐라 그러냐. 제발 그거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있는 집단인데, 사모님 통해서 왔다고 자기네들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혼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민들 거다. 그러면 기업도 서민 기업을 쳐서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조그만 벤처기업, 조그만 기업들서부터 이거 실행해라. 걔들은 법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냥 CEO가 야 우리 4.3 이기대 근무하자.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근로시간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그냥 월급 주면 되니까. 그러나 대기업은 모든 게 법대로 전부 이게 다 되기 때문에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누가 이걸 따라가요? 법을 안 바꿔도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재 나와 있는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이 한 10가지 나와 있어요. 그 활용해서 써먹으면 거기 없어도 지원 자금 얼마든지 받아요. 아니, 그 일자리 지금 교수님 얘기를 좀 기반에 드릴 필요가 있어요. 네? 제가 김정은 안내에 우리 건강위원 시민연맹의 공동 대표 때 제가 상주를 했어요. 상당한 비경 기업이었죠.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제 그냥 비서실에서 따돌려요. 네? 그리고 좋은 정보를 줘도 일반적으로 김정은 안내에 대한 중견기업만들도 일이 늘어난다고 해서 월급도 올라간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했다가 잘못되면 이거야. 안 하는 게 안전한 거야. 그래서 새로운 어젠다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우리 여기 활동가들하고 달리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사모님 백으로 해도 안 된다니까. 네? 이건희가 해 그러면 몰라도. 근데 이건희가 그런 식으로 하려다 보면 날마다 갖다가 던져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이고 이제 그들이 채택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 그러면 성공 사례가 있는데 그 돈 얼마 안 들고 엄청나게 이미지가 좋다더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SK가 우리 2002년 월드컵에 주관 KT가 주관 회사였어요. 그러면은 그 붉은 악마들이 시청 관객이 무대 하나 지어주라 그랬어요. 안 지어준 거야. 45억으로 주간 후원사니까. 그러니까 SK를 갔어. 얼마 안 되잖아. 무대하고 강화문에 스피커 장치해주는 거. 뺏겼으니까 그럼 해줬어.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세계 뉴스가 시청 앞에 붉은 악마들가 대한민국밖에 안 찍었거든. 42억을 드린 사람보다도 매덕 드린 SK가 홍보효과를 훨씬 더 드렸어요. 그 뒤부터 이 붉은 악마들이 나만 해도 우리 아들이 거기 안 들어가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얼마나 한일 없는 애들이 말이야 저돈 들여서 천국으로 이러고 다니고 말이야 외국으로 가니까 저것들 저렇게 커서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문화를 바꿨잖아요. 네? 프랑스에 몇 달에 유학 중인데 그 붉은 악마들이 하는 거리 응원이 우리나라가 모델되었고 전 세계의 거리 응원이라는 새로운 응원 패턴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상 한류가 발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프랑스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우리 딸을 보고 대한민국 무섭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이게 뭔 뜻이냐. 그레이트 코리아 그러니까 그레이트 코리아 그러니까 우리 딸 말이 마인드 마음이 우리가 크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필승 코리아를 어떻게 알지? 역으로 물어보니까 너 그럼 필승 코리아나 그러니까 그거 몰라? 필승 코리아, 평화의 한국이요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딸 나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아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놔둬버려. 놔둬버려.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데 하여튼 이제 아이들이 한국에 가서 응원에 참가하고 올 때 그 티 좀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왔어요. 학교를 준다고. 그래서 주변에 지인들한테 얘기했더니 티 목도리가 트럭으로 싣고 갈 정도로 들어와가지고 몽땅 가지고 간 그런 애도 있는데 바로 이런 거 말이죠. 소홀히 여겼는데 그러니까 그 케이크에서도 46을 들었지만 그거 몇 푼 들어서 했으면 좋은데 어떤 직원이 그걸 하자고 했다가 잘못되면 심할수 써야 되잖아요. 안 한다니까요. 그게 기업의 실패라는 걸 알고 그러면은 그 말씀하고 정책하고 좀 다르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정책이 먼저 무슨 얘기냐면 맥이 같아요. 결코 정책이 정해지지 않는 한 삼점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공 사례를 이런 중소기업에서 몇 개가 돼가지고 평판이 좋다 그러면은 그건 또 보고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문에 나고 그러면 실천하자는 보고 안 하면 또 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그렇게 해서 실천해야만 대기업을 움직일 수밖에 네, 없다. 우리가 그게. 실천해야만 주체가 되니까 그걸 실천하는 거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외국에 알려지는 것보다 우리끼리 빨리 실천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서부터 아까 내가 말을 하다가 이제 중단이 됐는데 나는 이미 88년도에 그 인도로 유학을 가고 또 그 다음 해에 독일을 가서 그런 선진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라면 이미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냥 선진국이 아니라 그런 시공간에 대한 재테크들이 우리하고 다르더라. 그러니까 그 한 달간 여행 오는데도 자동차하고 자기 아파트를 다 렌트를 해요.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다 규격화 되어 있고 살림살이를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딱 한 달간 딱 가서 세팅을 하고 또 한 달 후에 오면은 다시 그게 업으로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 벌써 89년도에 인터넷 조사해보니까요. 네. 교환여행은 집을 교환해서 하는 여행은 현재 세계에 한 20개의 사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회원 등록을 해서 세계 여행을 교환해서 하고 있는 회원들이 한 100만 명 정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나는 우리 미국에서 우리 20년 전에 잠깐만요. 박 대표의 그 발표를 제주도에서 들으면서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대상기업 전에 미연그룹 그 회장님하고 아들 단식을 시킨 인연으로 굉장히 친하게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80년대인데 우리나라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정수기 사업이 막 시작할 때예요. 그 임대용 그 창업주께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친구 중에 정수기 사업한 사람 있으면 말려라. 저 사람들이 다 길 닦아놓으면 대기업에서 시작할 때가 정수기가 전국으로 퍼짐되고 얘들은 다 죽어. 그게 대기업의 실패야. 그러니까 염려했듯이 이제 이렇게 되면 가져간단 말이에요. 제가 신협 대학 다닐 때 홍보위원이었어요. 신협이 얼마나 했었어요. 박정희 때 어떻게 됐어요. 마을분고 만들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협이 캐톨릭과 연결이 되어 있고 기초교육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안 죽고 맞서서 지금도 마을분고 사건은 계속 터져요. 신협 사건은 별로 안 터지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잘 되면 정부에서 반드시 갖다 쓸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면 시민단체와 이런 뿌리가 그 뿌리로 정착이 돼야 되고 답은 나는 협동조합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협동조합이
그 여행 협동조합이랄지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생겨가지고 이 협동조합끼리 서로 연대를 해서 그런 협동조합 연합회가 생기고 그 협동조합이 이제 법으로 지금 상당히 지원하는 분위기고 서울시는 특히 서울시 중에서 서대문구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다가 법무를 두고 해서 지원도 받고 빨리 협동조합하고 묶어서 일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 말씀은 저희가 제주도에 가서 발표한 이유가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그래서 그걸 시청할 수 있는 단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서귀포에서 발표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5인끼리 모여서 아파트 단지마다 동마다 협동조합을 만들자 이러한 내용으로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을 등록시켜서 연대빌딩을 만들어간다. 사회적 기업의 지원자금을 가지고 교환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센터를 지원해주면 이 협동조합은 많은 경영 컨택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나라에서 지원받고 그리고 그거를 협동조합을 지원해주는 홍보 마케팅을 함께 해서 외국의 사람이 한국에 오고 한국 사람이 가되 이게 이제 집이 100% 이게 바로바로 시간과 지역이 맞물리질 않아요. 근데 외국의 기업은 1대1로 교환을 성사시키려도 안 되면 그 후속 조치가 없어요. 이 교환 사업 한 20개 사이트가 있는데 이 회사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그냥 연결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끝이에요. 그 운영 전략이 거기는 성사시켰을 때 얼마를 받는 게 아니고 회원 가입을 해서 받아갖고 1회, 2회 한해서 성사시키면 끝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성사가 안 되면 회비를 안 받고 1년 연장해주는 이런 수준이죠. 근데 저희 시스템은 협동조합을 만들어갖고 내 집하고 교류해야 되는데 외국 사람이 내 집하고 내가 타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하고 유사한 다른 협동조합에 연결시켜줘서 타임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선 내 집을 먼저 내놓고 내 집은 365일을 쓸 수 있게끔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청문인 집을 제가 세 채를 빌라지만 세 채를 제가 완전히 365일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걸 내놓고 외국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외국 사람이 집이 비게 되죠. 내가 안 가요. 비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온 사람이 집에 또 비어요. 그러면 또 누가 들어오면 또 비고 이거를 100번을 움직이면 대박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양보하면 100을 얻는 거죠. 이 숫자 개념에서 제가 어떻게 이걸 실천을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안 하겠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주가 뭐냐, 주 사상근무제에 대해서 이게 근데 제가 6, 7년 전에 이게 아마 사상근무제 제가 아마 실천했던 것 같아요. 실천을 했다고요. 이게 바로 경북궁의 아침 이 4단제에서 제가 607호에서 제가 생활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으니까 여행사를 저희 이제 결혼정보업체를 했었거든요. 여행사의 공간을 얻어 공동으로 같이 썼죠. 왜냐하면 여행사는 주말에 왔고 우리 평일이 있으니까 비용을 내서 말 그대로 같은 컴퓨터 사무실 같이 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직원이 별로 이렇게 돈이 없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일 정도밖에 근무를 못 시켰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업종도 특성상 3일이면은 미팅 같은 거기 때문에 그때만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느꼈던 건 뭐냐면 지나면서 이게 좋았던 점도 있죠. 저는 뭐였냐면 빨리 내가 돈을 벌어서 나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해야 됐다는 것이 목적. 이 시스템을 계속 갖고 가고 싶었지가 않았었고 또 하나가 어떻게 되냐면 직원이 3일 정도 근무를 하니까 이거는 직원도 아니고 알바생도 아니고 애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입을 얻었을 때 그 직원한테 미안했지만 직원을 이제 자르고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온전하게 5일을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을 이렇게 뽑아서. 그 질문은 근데 그 사상근무자가 성공할 수 없는, 들어보세요. 제가 먼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제가 공간에서도 주 4일 근무제를 하고 안 하고는 제가 볼 때는 오너가 대표가 그냥 결정해서 이게 이익이 있는 사업이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냥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저는 이렇게 사업 비즈니스로 가거나 어떤 이게 뭘 누구한테 이게 아이디어로 가거나 그럴 일은 아니지 않나.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시고 저한테 시간을 좀 갖고 질문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지금 원하는 답 못 드릴 테니까 제가 시간을 비워줄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여행 얘기했는데 이 여행이 했는데 이 여행을 우리가 연대하려면 여러분들이 각자 협동조합을 만들어주세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아니, 가야 되니까
자, 이런 거는 하려고 그러면 절차가 있어요. 정부도 하려고 하면. 절대 주 멘토뱅크 갖고는 안 돼요.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또 뭉쳐갖고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축동작도 안 돼요, 이거는. 사단법인,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이 있는데, 뭘 하나 사단법인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미래창조학부의 창조경제연구회 이민아가 이사장이고 제가 거기 이사예요. 또 예를 들어서 미래창조학부의 한국지식재산권 상업화협회 저기 부회장이에요. 이건 어디다가 하는 거면 노동복지부에다가 노동복지부 산하에다가 사단법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국장 지금 말하면 이제 거기 무슨 경제관, 노동복지관, 담당관, 노동창조관 옛날로 말하면 국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가서 만나갖고 야 이거 4.3기가 상당히 좋은데 이걸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우리 사단법인에다가 한 1억 5천만 원을 주시오. 그러면 이제 국장이 불러요. 거기서 과장을 불러서 야 이거 한번 계산하니까 예산 있는지 한번 확인해줘. 그러면 이제 결국 오는 거는 5천만 원 정도 올 거예요. 네. 8천만 원을 온다든지 그러면 그걸 갖고 3개월간 연구하는 거예요. 그때 다 와서 토론을 해줘. 토론해서 우리가 연구 보고서를 쫙 써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고 가서 이제 PT를 하고 다 들어가서 PT를 쫙 하면 이제 그 국장이 상당히 좋다. 또는 실장이 들어와서 상당히 좋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정책을 위반해요. 그 다음 연도에 급할적인 당장을 위반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거를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VIP한테. VIP한테 보고해서 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대통령 각하 이걸 뭐 정책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입법을 해야 되는데 정부 노동복지부에서 입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회에서 입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노동복지부에서 입법을 해요. 노동복지부에서 제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복지부가 제안할 때 우리 사단법인이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다 포섭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복지부가 국회의원들을 포섭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입법 제안을 해서 그래서 한 다음에 국회에서 땅땅땅땅 쳐서 통과가 돼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통과가 되면 그때 우리는 비즈니스 하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야, 이게 이제 정부에서 막 나갈 거 아니에요? 어린이 지금 뭐 해라. 그 다음에 뭐 가라. 벤처기업 기준이 나쁘라고요. 벤처기업, 중소기업들 이렇게 해라. 대기업은 반드시 맨 처음에 노를 한다고요. 그 대기업은 2, 3년 차에 한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할 때 우리가 연구 보고서에 우리 박 대표님 지금 생각하시는 거 어린이집 무슨 이거 그 다음에 5인 이하 이런 거 들어갈 거 아니에요. 1단계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자. 2단계 이걸 하자. 3단계 뭘 하자. 5단계 대기업이다. 그러면 우리는 1단계에서 제안을 했으니까 분명히 정부에서 1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나와요. 그때 예산이 나올 적에 우리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거 좋아요. 그걸 특허를 받아라 그러면 제가 특허를 받을게요. 그거를 위해서 이 자리에 계세요. 네, 제가 특허를 받는데 이제 접근했어.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안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동복지부나 그런 데서도 우리를 무시 못해요. 우리가 제안을 했고 우리가 연구 보고서를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벌써 이미 제안을 안 해보는 액적에 당연히 참가할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연구 보고를 해서. 그러니까 그때 노동복지부의 국장이 또 불러요. 불러서 아라도프를 써요. 이제 제안서 요청서를 쓰거든요. 제안서 요청서를 어떻게 써야 되냐? 우리 보고 써달라고 그래요. 그렇지. 네, 우리 보고 써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게 우리가 다. 그러면 그거를 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 기관들이 막 듣겠죠. 근데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 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써줬고 다 했으니까. 그러면 또 모여갖고, 우리 여기 모여갖고 제안서 써야죠. 아주 깔끔하게. 지금 말씀하신 거. 지금 다 얘기 나온 거. 다 그때 쓰는 거예요. 그때. 다 들어가서. 그래갖고 정부에서 그래갖고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단계 사업할 적에 또 따고 또 깨질 때도 있겠죠. 우리한테 몰아주면 몰빵이었다고 또 뭐라고 하니까. 또 한 번은 저주는 거고. 거기서 몰빵이 나와. 3단계에 가서 또 들어가서 또 따고. 이건 이 사업이에요. 이걸 갖고 우리가 무슨 비즈니스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해야죠. 조금 이거 한 다음에 동시에 박 대표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정부에 돈을 따면 그래도 우리는
그것만 하면 안 되죠. 우리 저 목적이 있으니까. 이거 전 세계로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전 세계로 알리고 4.3자가 좋다는 것만 알면 수출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 우리의 제도, 우리의 플랫폼, 우리의 인프라, 이거를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7의 물결도 영화도 만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같은 것도 계속 해야죠. 그러면 이거 세계적으로 막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미국도 수출하고, 유럽도 수출하고, 이건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리 박수. 여기에서 우리 교수님이 이제 해야 될 역할을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죠. 그렇죠. 다 녹화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모든 분들이 다 스토리가 각자 쓰고 있어요, 지금.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다 각자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잖아요. 그럼 제 스타일은 이거 빨리 영화 만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면 이런 하나의 문화, 하나의 혁신. 그래서 이 영화는 모델을 스토리 쭉 만들어 가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낸 스토리는 영화지만 특화 아닌 특화 같은 게 네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서민적으로 풀어가야 되고, 기업을 대상으로 콘서팅도 풀어가야 되고, 국제적으로 영화도 만들고, 국제도 나가는 풀어가는 거를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추진하는 걸 우리가 도와주고, 제가 추진하는 걸 또 모두가 도와줘서 역할 분담을 해서, 저는 유엔본부로 가겠다. 오늘 발표한 이후 대신은 이 안건을 가지고 이력서를 내라고 했어요, 제가. 유엔본부에 가서 이 일을 하고 싶다고 들어가라. 그래서 유엔본부에서 이 업무 담당자가 되어서 너는 한국에 와서 근무해라. 그래서 7.1경제 유엔본부 지사가 한국에 만들어졌는데 휴전선 안에 들어가라. 그런 시나리오 다 짜갖고 이 안건을 가지고 너는 취업을 목적으로 가라. 그러나 이 안건은 유엔본부에 가면 우리한테 통일은 떡밥은 떨어질 거다. 어떤 국제적인 압력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분명히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안건을 가지고 나는 A라는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업무 계획서를 이걸로 써서 취업이 되면 업무 담당자가 되어서 필요한 건 우리한테 요청하면 우리가 그 일을 지원해줘서 성공을 하게끔, 진급이 되게끔. 그래서 모든 기업에 이 안건을 갖고 취업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학생들 다 데려와서 7.1경제를 얘기해놓고, 야, 취업하고 싶어? 그러면 업무 계획서 먼저 써. 네가 하고 싶은 일은 이런쪽으로 한번 써봐. 그래서 모든 기업이 그 업무 추진하는데 인건비 하나 주고 좀 지원해주면 실험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으니까 아마 줄 거예요. 이 네트워크가 바깥에서 정책적으로 풀어가든 기업적으로 풀어가든 문화적으로 풀어가든 저는 이것도 연구가 하나 만들려고 하거든요. 연구 이거 하나 올리는데 2천만, 3천만 원이면 돼요. 그 연구 먼저 실험적으로 만들어서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여하튼 그렇게 풀어가서 이 네트워크가 하나의 세계적인 민중 네트워크가 되어서 저는 7일 경제인 연합회를 세계 연합회를 만들어야 된다. OECD 가입국처럼 7일 경제인 세계 연합회를 만들어야 이 주체가 한국의 주체가 되지. 이거 외국에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는 위해서 정책을 빨리 만들고 함께 한다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정권 쟁탈용으로 써먹는다면 정말 이거는 국제적으로 뺏기게 돼 있어요. 제가 국제인이 외국인이 선진국이 먼저 알아듣지 한국은 한참 교육 시간이 필요하고 이 스피드를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시다발로 가야 된다. 여기 지금 우리 모인 사람들의 재능이 다양하거든요. 그 중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 중에 기획자가 있어요. 그 우리 PM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인데 한번 그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네. 조성희 대표님 한마디 좀 해보죠. 갑자기 제가 조금 와가지고 오늘 뭐 이렇게 잘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좋은 거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이 부분하고 별도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좀 아쉬운 게 있던 게 뭐냐면은 저는 이게 계획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또 우리 역사를 되게 좀 많이 깊이 파고 있거든요. 살면서 느끼는 게 대단한 어떤 그런 그 역사적 배경이 있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혼란이 있고 이렇게 남북 통일 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남북 통일이나 이런 거를 좀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역사를 끄집어내면서 그 작업을
지금 그 몽골에 지금은 가 계신 그 김명일 박사님이라는 분하고 지금 제가 같이 좀 협력을 하고 있고 조금 멀리 있지만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관련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굉장히 좀 좋은 아이디어들도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제가 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역사적인 지식 배경을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됐을 때 한번 이렇게 좀 공개를 해드리면 싶고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이 좀 더 이제 풍성해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하고 제가 이제 명함 드린 분한테는 이제 유튜브에 그 영상 아까 이제 영화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영상을 간단하게 역사 우리의 그 잃어버린 고대사에 대한 영상을 제가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100만 정도 되거든요. 1편에서 5편 정도로 그냥 제가 틈틈이 만들어서 한 3분에서 5분짜리를 만들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보고 아 우리가 진짜 이런 선조들을 갖고 이런 뿌리를 갖고 있었던 민족이었구나 이런 부분이고 몽골에 계신 그 김정일 박사님이 카자흐스탄이라는 중앙아시아 갔더니 거기에 고구려, 고조선의 흔적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흔적을 가지고 제가 이제 현실화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원래 카자흐스탄도 알마티가 원래 수도인데 지금 아스타나라 그래가지고 그쪽에 그 수도를 옮겼는데 그 아스타나에 그러니까 그 원래 있었던 것도 지금 발견한 거는 고조선의 수도인 아사달에서 음차가 된 것이 아닐까라고 지금 나올 정도로 지금 있고 그 조성을 그 지금 수도를 짓는 그 원리를 지금 서울 한양의 수도가 지어진 그 원리를 그대로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발견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영상화 작업을 했는데 반응들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좀 어차피 이제 대결화되고 통일하는 부분이 있어서 외부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혼자 통일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4대 강국 속에서 얼마든지 그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공통점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같이 기업을 했을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들은 정보 제가 한 2년 동안 그 작가님하고 들은 정보에서 통일 비용은 거의 우리가 낼 비용 없어도 네. 외국에 그 북한에 투자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도 왜냐면 나왔죠. 이 새로운 실크로드 시대가 지금 열리는 거는 전 세계 웬만한 지도자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한반도를 어떻게든지 여기를 이 출발점이거든요. 고대의 출발점이었던 것처럼 그거를 굉장히 작업을 하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사실 뭐 여기서 공개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제 실크로드가 열리면은 지금의 KTX 논스톱으로 가면 유럽까지 하루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가는데 지금 원래 이제 그 동북아시아 쪽에 이제 보면은 만주라든가 이 중앙아시아는 중국 땅이 원래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러시아로 철도로 가느냐 아니면은 중국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경제의 구도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 철도가 놓는 데는 모든 경제가 걸로 몰리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오로지 옛날에 터키가 굉장히 강했고 유럽을 다 한술에 죽었던 그 역사적 사실이 보이면은 걔네들이 그 무역권을 갖고 있었어요. 동서 무역권을 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었고 근데 그게 이 대항하 시대에서 이 터키 때문에 이 무역을 못하니까 이쪽 서쪽으로 이제 배 타고 가기 시작하면서 터키가 트로프 제국이 결국은 점점 쪼그라들었던 거거든요. 그만큼 경제적인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새로운 실크로드 열려서 이게 쭉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인 데가 바로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통일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건 아마 이제 여건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그런 역사적 배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깔아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영상이라도 이런 부분은 제가 필요하시면은 제가 이제 좀 좋은 영화 만들 때 분이 그렇죠. 영화 만들기 전에 그거 좀 궁금할 수 예,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 좀 해드릴 수 있고 제가 또 기획서 같은 경우 이제 작성이라는 이런 부분을 좀 차별화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협력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PPT를 잘 만들어요. 10시. 예. 그만합시다. 다음에 또 합시다. 남아 계실 분은 저랑 계속 얘기하시고. 그래서 일단 저는 밤새워서 말씀. 네, 먼저 일단 뭐 자리 정리할 분은 하시고 하면 되겠네요. 우리끼리만 얘기하기도 좀 불편해야 되니까 받침을 하나 정해가지고 예.
4.3 경제 상상 포럼이랄지 아니면 뭐 이런 걸로 해서 뭐그 기회도 좀 괜찮아서 지금 그렇죠. 포럼을 이렇게 해서 경제에도 좀 그러고 좀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야 할까. 포럼 준비위원이 되시고, 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는 선생님이 좀, 특허를 내시는 쪽이나 정책적으로 풀어가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서 좀 발표를 좀 오셔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영화를 만들기 위한 모임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그럼 그건 매주 월요일 만나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매주 만나자 그러면 그건 화요일 만나고 해서 그 분야별로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좀 추진해 준다면 나는 계속 참여하겠다. 그리고 저희 직원도 그 모임 때 계속 참여하겠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각자 좀 생각하셔서 우리 그 업무가 정해지면 일단 그걸 가지고 포럼을 먼저 각 분야별로 하고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그걸로 해서 추진 프로젝트를 본인들이 추진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그 프로젝트에서 다 가져가고 그리고 우리가 사단법을 만들던 뭐 연구소를 만들던 운영자금 지원으로 1% 주자.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 90% 가져가는 거니까 각자가 가져가고 1%는 공도로 운영 뭐 육성 직업으로 지원하자라는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되어서 좀 프로젝트는 각자 좀 가져가고 그리고 운영지원을 지원을 해주고 지속적으로 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가자. 나는 국제적으로 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자흐스탄 간다고 했잖아요. 그쪽이 이 성사화되면 7일 경제 연합국이 될 수 있어요. 국가와 국가 간의 7일 경제 시스템으로 가자면 미국의 합중국, 중국의 연합 대국, 뭐 아니죠. 우리도 7일 경제 연합국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페이스북처럼 네. 다른 나라가 하는 이게 정체로 푼다면 이렇게 가져가서 우리가 통일되지 않으면 역사 밝히기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통일이 우리가 스스로 해서 북한을 그냥 확실하게 지원해버리고 통일하지 못하면 자본가에 의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선택해 주신 통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거는 또 하나의 비극이라는 거죠. 우리가 빨리 통일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북한과 직접 협상해서 스스로 통일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하나의 자본 그 어떤 시스템에 부수품으로 대접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통일되면 통일된 한반도는 홍콩화된다. 오로지 자본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경제 기지가 되는 거지 우리 문화가 말살된다는 거죠. 돈의 힘에 의해서. 지금 우리의 문화는 정말 공유문화도 있었고 상부상조의 정신도 있었고 홍익 정신이 있었지만 돈의 어떤 힘에 의해서 모든 걸 돈으로 풀려고 하다는 어떤 의식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제 핍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개인주의와 유럽은 개인주의로 성장한 자본주의지만 아시아는 한국은 공유경제를 통해서 자본주의를 성장해서 나가는 시대가 이제 열렸다 이거죠. 그래서 통일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찾아야 우리 옛 이야기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외부의 힘 갖고 통일이 되면 핵 제거되고 그들의 원하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계속 돈을 쫓아다녀야 되는 그런 역사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앞에 제목을 어두운 그 사진 사상근무로 7.19의 혁신통일을 이루고 그리고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간다는 게 일단 경제적으로 힘을 우리가 강국이 되어야 우리 역사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질이 보인다. 그래서 끝까지 참여해 주세요. 박사님 다음에 특별히 모시니까 오늘 기대하고 왔는데 네.